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법무법인 덕수 김준우 변호사, 한결의 김완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회면 가장 큰 화제는 뭐니 해도 네. 대세 배우 K. 정말 이미지 좋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멋지고 연기도 잘하고 급부상하던 배우였는데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죠? 네, 맞습니다. 그 한 포털 사이트에 이런 사연들을 좀 자극적인 어떤 것을 포함해서 뭐 조작 논란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거 이제 고발하는 그 포털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글이었고 대세 배우 K다 하는데 이게 익명을 어쨌든 인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세 배우 K 하니까 바로 누군지 알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주가를 올리던 배우였는데 뭐 인기리에 지금 드라마가 막 종영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김선호 씨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굉장히 좀 충격과 논란을 낳았고 뭐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건 이제 낙태 회유를 했고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그다음에 뭐 그 후에 이별하는 과정들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뭐 대중이 그 배우의 이미지를 보고 상상했던 어떤 세계가 좀 붕괴되는 그 글로 뭐 이렇기 때문에 좀 더 큰 충격과 뭐 파장을 좀 낳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주로 가십들을 보도하는 뭐 옐로우 저널리즘 뭐 이런 곳은 모르겠지만 정론지에서 보실 때 어떠세요? 그래도 이 대세 배우니까 이런 사생활 부분 폭로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연예인 관련된 이슈가 대중적인 이슈가 되는 게 두 가지 경로예요. SNS 아니면 이런 게시판. 그러니까 이거가 뭐 이런 게 올라왔다더라. 이것만으로 지금 기사가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확인되는 것가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무분별하게 연예 유튜브들을 통해서 이제 퍼져나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사실 여기까지 다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기사가 되고 그게 관심이라는 이유로 이제 합리화 명분화가 되는데 저 이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십수년 넘게 이제 실검의 문제를 지적해 왔거든요. 언론계에서.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가 뉴스를 오히려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포털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실검을 이제 뭐 폐지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제한하거나 하고 있는데 이 실검을 이 게시판과 커뮤니티 기사들이 좀 대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러니까 뭐 이게 보도 가치가 있다 없다를 뭐 기자 개인이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기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절대적인 양을 따지면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뭐 기사가 나올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널리즘의 고민은 그렇고요. 김준호 변호사님, 그래도 어쨌든 그 전 여자친구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시고 피해 입었다고 느끼시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이걸 회복할 길이 없고 이래서 올리셨다는 그런 이제 이해가 좀 되는데 그 내용만으로 두고 봤을 때 김선호 씨가 이 도의적인 부분 말고 법적으로도 책임질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특별히 없죠. 일단 형사 책임 같은 경우는 임신 중단과 관련돼서 낙태죄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에 지금 가벌성이 없는 범죄고요. 그 외에 굳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제 강요죄일 텐데 강요죄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돼서 어떤 원치 않은 일을 시킨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폭행이나 협박까지 있었을 리는 좀 만무해 보여서 이 두 분의 관계로 인해서 뭐 배우 김선호 씨가 형사 책임을 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민사 책임이라는 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사랑하다 헤어지는 걸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민사 책임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남는 거는 김선호 씨가 체결했던 각종 광고주와의 민사 계약이라든가 영화 지금 출연하기로 되어 있던 뭐 계약들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민사 책임이 오히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바로 그 부분인데요. 간혹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정말 잘 나가서 광고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막 광고 다 찍고 계약 다 해놨는데 뭐 스캔들 불거져서 이미지 추락하면서 결국 광고주들이 손해보고 이 부분 조금 법적인 설명 좀 해주시죠. 보통은 통상적으로 뭔가 이제 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와 관련된 위약금을 예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금의 2배 내지 3배 정도 이렇게 될 텐데요. 문제가 조금 복잡할 때는 뭐 위약금액이 정확히 없을 경우인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거는 단순히 그 광고를 위해서 이제 위약금을 넘어선 피해가 그 회사 측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광고를 찍었는데 네. 써보지도 못하고 바로 내려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또 다른 어떤 피해가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불법 도박이나 뭐 이런 걸로 연루됐던 지나간 일이니까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고 하여튼 뭐 예를 들어 이모 씨가 있다고 쳤으면 그분 같은 경우도 예전에 광고주 자동차 용품 회사 쪽에서 20억 정도 청구했는데 7억 정도로 강제 조정이 됐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2억 5천이 계약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3배 안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최근에 좀 가스라이팅 문제가 됐던 서모 배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 정도 30억 정도가 여러 광고가 있었으니까 합쳐서 문제가 될 거라고 했고 옛날에 어디였더라? 저 걸그룹 하나도 뭐 한 2억짜리 계약을 4억을 물어준다거나 또 두 회사 살배수가 보통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김선호 씨 같은 경우는 피자 광고, 화장품 광고, 온라인 쇼핑몰 광고, 아웃도어 광고, 마스크 광고, 영양제 광고 등이 있기 때문에 액수가 만만치가 않겠죠. 이거 다 그 물어낼 수 있을까요? 뭐 글쎄요. 저희가 뭐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자,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하셨던 전 여자친구 뭐 신상이 일부에 의해서 유포가 되고 신변 위협이 일어나고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이제 관련 글을 올리신 여성분의 법률 대리인이 법무법인 뭐 C라고 할게요. 예. 법무법인 C가 이제 그에 관련된 입장문을 기자분들한테 뿌린 모양인데요. 지금 본인이 원치 않게 본인의 뭐 전직 직업이 뭐냐, 뭐 혼인 유무에 관한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생활적인 부분들이 계속 유포가 되거나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져서 퍼져지고 있어서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또 이제 2차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와 관련된 글들이나 영상들과 관련해서 아마 명예훼손 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민형사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뭐 가십이라고 생각하고 뭐 흥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들을 인터넷상에서 이제 함부로 하셨다가는 아마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될 거기 때문에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론계에서 이제 소용돌이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소용돌이 저널리즘이요.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모두가 그걸 궁금해하는 것처럼 막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뭐 확인된 사실이 뒤섞이면서 누군가의 삶이 파괴가 돼요. 근데 소용돌이는 지나가거나 소멸되거든요. 그럼 그 후에 그 인생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언론조차도. 근데 이제 한국 언론이 포털 중심으로 이제 극화되면서 포털 중심으로만 유통 구조가 쏠리게 되면서 이 이제 소용돌이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김선호 씨가 피해자인지 김선호 씨한테 피해를 당했다고 고발한 이 여성까지 포함해서 이 언론이 지나치게 너무 핥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게요. 한번 좀 숙고해볼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 한겨레 신문의 김완 기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세 배우 김선호 씨를 둘러싼 스캔들 짚어봤고요. 이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목이 쏠렸던 그리고 논란이 됐던 사안이 하나가 있죠.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다들 아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면책 특권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도마에 올랐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8일이었죠. 국정감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직폭력배가 이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 한 20억 정도를 건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그 증거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진이 있었습니다. 돈다발 사진. 예, 그게 이제 돈다발 사진이었는데 그게 뭐 자신의 어떤 진술서 그리고 돈다발 사진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자기 신원을 밝혀도 좋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까지 겹쳐지니까 저도 그날 보고 있었는데 이거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있다가 그 이제 사진이 그 본인 이제 SNS 계정에 뭐 이렇게 이른바 이제 허세샷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다 뭐 근데 이 허세샷은 좀 약간 뭐 요새 SNS 유행하는 말로 어떤 감성과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한 나에게 뭐 이런 축복이다. 뭐 이런 그게 뭐 함께 렌트카 사업하고 사채요.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이렇게 해야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 동일한 사진으로 밝혀지면서 이게 주장이 사실이냐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한 어떤 공작이 아니냐 이런 게 제기됐고 당일날 또 이재명 이제 후보가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면책 특권이 뭐 굉장히 좀 화제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모으고 있는 면책 특권에 대해서 우리 민환 변호사, 김준호 변호사의 명쾌한 법적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헌법 44조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고요. 네. 헌법 45조에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네,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불체포 특권은 아시다시피 이제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45조의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일을 한다고 잡아가거나 여기에 대해서 소송당하지는 아니해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국회의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도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만 있는 건가요?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서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아주 옛날에 한 17세기에 영국에서 예. 이제 뭐 권리장전 뭐 요 시대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이제 마그나 카르타. 네, 알려져 있는데 예. 그때 뭐 이제 이게 결국은 그 왕이 귀족 계급이나 뭐 의원들을 이제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네. 예,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야당 활동한다고 남산에 잡아가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 있는 네.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필요한 제도인데 가끔 오남용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처럼 바뀌기 또 어려운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1919년 임시정부 시절부터 면책 특권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뭐 근대법에서는 모든 나라가 갖춰야 되는 어떤 건데 이게 이제 근데 오해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도 대법원 판례로 그게 정리가 돼 있는데 국회의원 어떤 개인의 특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성립되어 아까 영국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왕정에 맞서는 대의제 기관으로서의 국회라고 하는 제도 이 제도를 보호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에 속해 있는 누군가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혹은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권리적인 측면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개개를 다 이제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큰 틀에서 책임을 면하는 그러니까 면책 특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엔 왕이겠지만 지금은 뭐 독재 권력이라든지 강고한 뭐 그 국가 권력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자꾸 막 비판하고 문제를 삼고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아서 뭐 체포해 버린다든지 혹은 소송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지방 국회 때도 예를 들어 뭐 이용주 의원이 회기 중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다 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직무랑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행한 부분과 관련돼서 불체포 혹은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런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두려움 없이 잘 수행하라라는 의미로 마련된 헌법상의 면책 특권. 이걸 이용한다? 이거 뒤에 숨는다?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적 공작을 한다? 이런 지적이나 시비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법원에서 인정된 거 이른바 이제 허태열 판례라고 부르는 정치인들이 판례가 있는데 그게 허태열 판례요? 허태열 의원 예전에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을 하기도 했던 그분이 이제 막 국회 2003년도 11월달에 국회 예결위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정치 자금을 누가 줬다 95억 뭐 이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형식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역사적으로 면책특권의 역사를 읊었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이 그 국정감사나 상임위원회에서 한 발언은 다 책임을 안 진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난 받지 않았다 돈을 해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뭐 이런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그거겠죠. 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이른바 NNL 문제.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이제 흔들었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내가 국회에서 그게 사실 뭐 어떤 형태로 보더라도 발언을 하는 게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정쟁화되면서 그게 또 그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해도 국회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 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작가가 자꾸 두 분한테 저에 대한 질문을 하라고 지금 자꾸 강요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저도 궁금했습니다. 예, 우리 방송 작가 PD께는 면책 특권 없습니다. 어떤 질문권이 있으시죠? 네, 어떤 질문을 하라고 자꾸 하냐면 제가 국회의원 시절 면책 특권으로 든든하셨냐, 혹은 누리신 적이 있느냐, 라고 얘기를. 저는 모르시네요. 전혀 면책 특권을 의식한 적이 없고요. 누린 적도 없고,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방금 큰 거짓말이었어. 방송에서는 면책 특권이 진짜 큰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방송에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근데 않습니다. 그때 가깝게 네. 좀 지내셨을지 모르겠는데 조응천 의원이 네. 실수해가지고 벌금 500만 원 받은 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성추행범 5인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냈는데 네. 노회찬 의원 건이랑 마찬가지로 보도 자료를 낸 거는 무죄가 났는데 페이스북에 그 영상을 게시한 것은 네. 죄가 있다고 해서 벌금이 이제 나왔는데 예. 사실 뭐 저는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노회찬 의원 판례 때문에 오히려 법원이 구속돼가지고 선례를 못 깨고 있지 않나. 노회찬 의원을 의석을 날릴 때 그 부분이 오히려 사법부에 사실 제가 볼 때는 혹은 검찰의 참 오욕의 역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이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의원이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그게 직무상 행한 게 아니라고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노회찬 판례라는 것이 노회찬 전 의원께서 삼성 X 파일 관련된 그렇죠? 네. 당시 안기부가 도청을 통해서 확보한 검사들이 삼성에서 떡값이라든지 네. 선물 받은 것들 그렇죠. 그 누구누구 다 명단을 노회찬 의원께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의정 단상에서만이 아니라 그 SNS상에서 발표한 것 요것을 이제 빌미로 잡아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해서 그렇죠. 의원직을 잃게 됐죠. 그때도 네. 법사위에서 명단을 제가 말하고 아까 보도자료라고 표현하셨지만 보도자료 내고 법사위에서 명단을 얘기한 거는 이제 면책특권이 적용이 됐는데 네. 그 부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거는 네. 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처벌을 됐고 굉장히 유명한 판결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그렇죠. 엑스파일 판결은 그래서 뭐 그게 지금 이제 면책특권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네. 것 중에 뭐 판결 중에 하나죠. 그때 그 뭐 홍석현 회장이나 뭐 이건희 씨 이런 사람들이 직접 명단을 줬다 뭐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네. 그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이유로 검찰이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죠.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기소한 것은 검찰이 자신 조직의 치부를 저격한 야당 의원에 대해서 약간 보복성 기소를 한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보셨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둑이야라고 소리 지른 사람을 오히려 왜 크게 소리 질렀냐고 체포하고 도둑은 그냥 놔둔 이러한 판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사안뿐만 아니라 그 앞서도 말씀하셨던 허태열 판례 결국은 허위 사실이냐 네. 아니냐 가지고 사실 처벌 여부를 네, 가리잖아요. 맞습니다. 또 고의적이냐 알고도 앞서 조응천 의원 사례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김준호 변호사님 늘 허위인지를 알았느냐 고의냐 이게 그러니까 가리기 허위였냐 어렵잖아요. 아니었냐 나중에 사후적으로 밝혀진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네.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이제 그렇게 보도자료를 뿌리거나 뭐 이런 경우에 사실 안 된다라고 이제 면책특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완전히 누군가를 모욕할 의도로 그런 걸 했다고 하는 게 밝혀진다면 네. 면책특권에서 보호받지 못하겠죠. 국회의원들도. 자 그러면 이번에 김용판 의원의 돈다발 사진 같은 경우에 사실 국회의원 정도면 그 9명의 보좌진들과 함께 사실상 이게 2018년인가요? 이게 그렇게 SNS에 떠돌았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었을 텐데 알고도 고의로 일부러 이재명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렇지 않다 그렇다 어떻게 판별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것만 물어보시는. 변호사시잖아요. 변호사는 일단 당연히 답변 기본적으로 주셔야죠. 진술서가 있고 이것만이 유일한 게 아니라 다른 정황들이 있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의 일부의 증거로 냈다고 보여지는 면에서 좀 보조적이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해봄직할 것 같고요. 네. 저기 김용판 의원 입장에서는 변호를 하자면 네. 근데 이제 엄격하게 보자면 심지어 지방 경찰청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 정도 팩트 체크도 안 했냐라는 부분을 좀 비판적으로 법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열이 받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유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홍천 의원도 벌금 500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의원직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은 민사 재판에서의 배상 명령이죠. 아 그랬나요? 예. 위자료 맞다. 위자료였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자료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형사 재판이 아니고요. 네네네. 네. 제가 좀 착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거 하더라도 사실 벌금 100만 원 이상 의원직 날아간다는 건 공직선거법에 한정된 얘기라서 네. 요거 뭐 한다고 해서 사실 김용파 의원의 정치 생명이 달라지거나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 국회가 고민해야 될 거는 뭐 표디도 국회에 계셨지만 네.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리를 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정하거나 제재하는 기능도 마찬가지로 국회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우리 국회로 치면 윤리위원회 같은 거겠죠. 윤리특위. 예.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법적으로 뭐 허위를 알았냐 이거를 떠나서 네. 국회의원들 스스로 우리가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데 이 발언이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서 하는 어떤 공작이나 비열한 행위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국회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신뢰와 권위가 있어야 사람들이 아 그래 제도로서 국회가 중요하고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도 중요하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는데 네. 우리 국민들한테 면책특권이 들어오는 건 야 저거 면책특권 있으니까 별의별 소리 다 한다 별의별 거 다 한다 이럴 때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역사적으로 왜 있었는지 이런 거를 설명해도 좀 공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이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네. 사례도 분명 있습니다. 86년 그 정치를 잘했다고 알려진 전두환 때인데요. 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런가요? 김준우 변호사의 의견이 아니고 네.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잘했다고 했던 그 대상자인 그쵸, 전두환. 그렇습니다. 뭐 네, 이렇게.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에 따르면 유성환 야당 의원이 그때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다라고 얘기했다가 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어허. 면책특권으로 풀려났다는 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래서 필요도 있다. 네, 분명히 알겠습니다. 면책특권은 뭐 오남용이나 제한 폭에 관해서 판례로 좀 더 정리되거나 정선될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은 좀 전두환이 정치를 잘하겠다고 하는 분도 계신 만큼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그 시민 여러분 일상과 관련된 사회 이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10월 21일 경찰의 날인데요. 뭐 경찰의 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슈이긴 한데 스토킹을 하면 오늘부터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정은 이제 올해 4월 달에 됐는데 이 법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면 각종 시행령도 정비해야 되고 구조를 짜야 되기 때문에 시행일이 좀 뒤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6개월 뒤인 이제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법인 거고요. 그래서 스토킹이라는 유형을 5가지 정도로 정의를 해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전담 검사나 뭐 전담 사법경찰관을 두도록 하고 그다음에 징역 내지는 뭐 벌금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뭐 수강 명령 같은 걸 병고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이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스토킹 처벌법, 데이트 폭력 처벌법 위반했다가 그 외래어 이게 도대체 뭔지 용어부터 헷갈린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 반발에 밀리면서 결국 입법이 안 됐었는데 5가지라고 하셨어요. 네. 스토킹 행위 5가지 어떤 걸 하면 처벌받는 겁니까? 일단 그 기본적인 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네.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인데 네. 그 행위라는 게 이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뭐 진로를 막는 행위라든가 맨날 집 근처나 일상적인 공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아니면 이제 뭐 전화 우편 뭐 이런 걸 계속 뭐 보내는 행위 아니면 뭐 그 근처 집이나 근처에 있는 물건을 자꾸 훼손하는 행위 아니면 어떤 물건을 그 근처에 두는 행위 뭐 네. 범상치 않은 심상치 않은 것들을 두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스토킹 행위라고 법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 불안감을 야기할 정도로 반복해서 네. 집요하게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십니다. 뭐 이렇게 일단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피해자가 이제 나는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불안하고 두려워요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네. 경찰의 대응도 그 전과는 달라지겠죠. 네, 일단은 예전에는 사실 이게 스토킹 행위라는 게 명확하게 뭐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아니면 경범죄로 처벌을 네, 보통 하는 경범죄로 거죠. 처벌하죠, 경범죄로 그래서. 처벌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일단 즉시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경찰관이. 그래서 뭐 이거를 처벌을 경고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와 스토킹 행위자를 분리하고 그다음 피해자한테서는 이제 이러이러한 조치나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상담소나 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응급 조치를 분명히 하도록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거죠. 네, 응급 조치 개입.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조치들을 법에 정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던데요. 글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다소 형사처벌에 있어서 그 반의사 불벌죄로 이제 하는 경우에 이게 어떤 효과를 낳느냐에 따라서 항상 좀 달라지잖아요. 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항상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데 예.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반의사 불벌죄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그 가족들이나 당사자가 나 처벌받지 않게라고 해서 역으로 계속 협박하면서 예를 들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제할 경우도 있으니까 종용하고 네, 예. 그런 게 오히려 부담이니까 그 규정이 과연 진정 피해자를 위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제기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김환 기자 뭐 네. 사회 사건들 많이 취재하셨는데 어떠세요? 스토킹 행위 처벌법? 예전에 지난번 국회 표디가 국회에 예. 계실 때 스토킹 관련된 입법이 있었을 때 제가 사례 취재를 좀 했었는데 어떤 사례가 기억이 나냐면 어떤 여성이 누군가들이 특정한 사람들을 특정한 시간에 계속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본인의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점점 이제 조여오는 느낌이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처음에는 지하철역에서 마주친 것 같았는데 내 집 앞에 있는다든지.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례였냐면 서너 명의 남성들이 모의를 해서 특정 시간에 그 여성을 같이 스토킹을 하면서 쫓아내었던 거죠. 공포스럽네요. 네, 근데 경찰한테 이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봐야 경찰이 처벌 법률이 없으니까. 그렇죠. 현행법 위반이 아니니까. 네, 좀 더 지켜보자 해서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서 굉장히 큰 피해에 빠졌던 피해자 사례를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전에는 스토킹이라고 신고를 하면 출동 자체를 하지 않고 가도 뭐 10만 원 그 경범죄 처벌을 하니까 예. 이게 근데 큰 범죄의 관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 집착과 증오가 이제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에 늦었지만 좀 입법이 된 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지나쳐서 폭력까지 가하고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것 결코 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입니다. 이 스토킹 행위 처벌법이 이런 범죄를 막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라면서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호 변호사, 김환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